저희 브랜나우는 어떻게 알고 방문을 주셨어요? 검색하셨어요. 저희는 보통 소개 추천으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브랜나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오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희 센터 오실 때 저희가 영어, 한글, 한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언어 센터로 많이들 알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브랜나우는 언어를 수단으로 두고 아이들의 두뇌의 효율성과 용량의 극대화를 시키는 두뇌 교육에 있고, 그 수단이 언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한글을 빨리 뗄 것 같아서 영어를 더 잘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으로 또 브레인나우를 찾아주시기도 하시는데, 메인 목적은 두뇌 교육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브랜나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직영지사가 40여 군데 정도 있고요. 해외로도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얼바인까지 진출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안에서 취학 이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두뇌 설계를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는 지금 우리 아이가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저희 본사에서 시그니처 코스로 이제 정해져 있는 진입 연령이 24개월 전후예요. 네, 예전에는 저희가 취학 이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켰다고 했을 때 6, 7세 요맘때쯤 부모님들이 많은 사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시기가 점점 빨라졌죠. 그래서 빠르게는 3, 4세, 더 빠르게는 돌 전후에 아이들도 저희 브랜나와 같은 프로그램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들러 클래스가 이제 있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는 프로세스 아트, 브레인 피트니스, 뮤지컬 스쿨에서 영어와 한글, 그리고 한자, 그 다음에 사고력 멘사 클래스, 그 다음에 영어 한글 파닉스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영어 한글 몰입 독서로 해서 취학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있어서 균형적인 두뇌 발달과 그리고 두뇌 용량의 극대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뇌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좌뇌 같은 경우는 주요 기능이 분석적, 계산적,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뇌 같은 경우는 천재뇌 또는 이미지뇌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 포토카피 능력, 고소감기 능력, 창의력, 상상력, 절대음감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 학습 능력과 직결된 부분은 이 우뇌 발달에 따른 부분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 포토카피 능력에 포토카피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토카피 능력이라는 건 찰칵하고 사진을 찍듯이 뭔가를 이미지화해서 기억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발현이 잘 되면 당연히 학습의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 기억해 보시면 반에 이런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별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유난히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 페이지 하나를 보더라도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의 위치라든지 쪽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잘 기억을 해낼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바로 이 포토카피 능력의 발현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영어 단어를 10개도 채 못 외우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100개, 1000개까지도 무난하게 외워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역시 이 포토카피 능력이 발현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페이지 하나를 보더라도 스캔을 뜨듯이 페이지 전체를 암기하는 그런 클래스를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뇌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이미지의 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우뇌에는 결정적인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출생에서부터 36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고속 발달을 이루다가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고 퇴화하는
한 후에 만 6, 7세가 되면 더 이상 발달을 이루지 못해요. 하지만 반대로 좌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 6, 7세 이후부터는 좌뇌 위주로 발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요 시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00% 운의 우위로 사고를 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 키우시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지? 이것까지 할 수 있다고? 라는 그런 미라클한 능력을 많이 보실 텐데, 그래서 요 시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또 하나가 천재병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아이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지금은 운의 우위에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때 우리 아이들이 운의 우위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과 훈련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7세 이전의 시기 동안 어떠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받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한평생 가져가야 되는 운의 그릇이 결정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7세 이후에 아무리 뭐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좋은 학원을 보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개선될 수 있는 학습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형이 가능한 시기인 지금 만 6, 7세 이전에 요 시기에 정말 많은 자극과 경험을 제공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먼저 독서예요. 그래서 독서는 두뇌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건 유전적인 형질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형질이 더 중요하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세포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신경세포를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두뇌가 좋다라고 하는 건 신경세포의 자극 경험이 이루어져서 시냅스가 견고하게 형성되는 이것을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시냅스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자극 경험이 주어지는 곳만 견고하게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자극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 곳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퇴화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독서 활동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자극 경험을 제공받았을 때 아이의 두뇌가 발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뇌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독서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입체사고력이라든지 공간지각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독서만으로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또 두뇌 트레이닝을 통해서 저희가 훈련을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시냅스에 견고하고 유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두뇌의 영역들을 균형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자극 경험을 또 제공받는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인 뇌 과학 곡선을 가지고 적절한 자극 경험을 제공하는 두뇌 교육 프로그램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뇌를 어떻게 자극하는지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는 플래시 메소드 기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글렌도만 박사님이 1960년도에 뇌 손상 환우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시다 설파하신 교수법이고요. 현존하고 있는 우뇌 교수법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정상 아이들에게도 제공이 됐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일정한 카드를 1초에 한 컷씩 아이들에게 빠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트레인, 앰뷸런스, 에어플레인, 바이시클, 쉿, 택시. 그래서 이렇게 앞 뒤로도 또 아이들에게 카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거를 암기를 할 수 있죠?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속도, 청각, 그리고 시각.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빠르게 움직이는 이 속도감에 따라서 자네가 따라오기 이전에 이 무의식 반응으로 운해가 열릴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게 바로 저희 플래시 메소드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운해가 열리는 집중의 이 순간이 바로 반응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습득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 포토카피 능력이라든지 고속 암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출을 하면서 아이가 운의 우위의 시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브레인나우 안에 독자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패턴 인식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브레인나우에서 특허받은 기법이에요. 그래서 특허명이 운해 자극 활성화 장치 및 그 방법이라고 하고요. 먼저는 이렇게 일러스트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다음 일러스트화된 글자, 그다음 바탕색을 뺀 글자, 색 글자, 먹 글자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아이들에게 보여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이 저 먹 글자만 보고도 앰뷸런스라고 알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저희의 목적은 이걸 단순하게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부터 일러스트로 패턴화시켜서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운해 우위에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해를 사용하는 게 워낙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에서부터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훈련을 제공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나중에는 브레인나우에 없는 정보를 기억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미지로 기억해서 변환시키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저희가 이제 한자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 영어, 한자 이렇게 진행했을 때 가장 빠른 아웃풋 효과를 보는 부분이 또 한자이기도 해요. 그게 왜냐면은 한자는 한글이나 영어와 다르게 기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용 문자로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글자이다 보니까 빠르게 아이들이 이미지화해서 암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로 한자를 진행해야 되는 가장 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문해력이에요. 요즘 문해력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글을 뗐다고 하더라도 이 문맥을 이해하고 한글을 떼는 친구와 또 문맥에 이해 없이 그저 한글을 읽는 친구하고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의 속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읽을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이 한자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그런데 36개월 이전에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운의 우위에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3종이고요. 저희는 이제 뇌과학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 센터이다 보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따라서 뇌파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최대 3배 높은 운해 활성화 지수를 보였기 때문에 제공받기 전과 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혹시 웩슬러 검사라고 아실까요? 이건 지능 검사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웩슬러 검사들을 요즘 많이 받기도 하시는데 요거를 검사를 받을 때 보통은 30개월부터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0개월에 한번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브랜나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2년 후에 그 다음 지능 검사를 다시 받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본 부분들이 확연하게 보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제 취약 후에 8세 정도 됐을 때 다시 검사를 받게 되면 그 전하고 크게 다름이 없음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뇌 개선 효과라고 하는 건 적절한 시기가 너무 중요해서 가능하면 만 6, 7세 이전에 모든 트레이닝을 완료하는 게 개선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영어 유치원들을 요즘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학습식 영어 유치원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영어는 학습식으로 배워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약간의 노출과 함께 경험을 받고 그 환경에 놓인 친구들하고 전혀 준비 없이 그저 영어 유치원에 가서 영어를 배워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이트워즈라는 걸 알고 계실까요? 이 사이트워즈는 미국 에드워드 도치 박사님이 공동 어휘로 220개의 단어를 220개의 단어를 리스트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아이들이 필수로 이제 익혀야 되는 단어들이다 보니 영어 유치원에 가면 매일 암기를 하고 테스트를 보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암기만 해야 되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또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미지 트레이닝 기법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같이 경험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오는 얼굴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온이라는 단어를 익힐 때 그리고 업은 얼굴 방향이 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다운이라는 단어를 익힐 때도 우리 아이들이 이미지로 이것을 단순히 기억해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쉽게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에 우에 사고를 하는 아이들에게 직관적으로 습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두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후 보여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이거는 데일리 루틴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디지털 컨텐츠는 굉장히 정적이고 학습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 카드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뒤에 챈트 정도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대뇌와 전두엽이 발달하고 있는 시기여서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컨텐츠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영어 10분, 한글 10분, 한자 10분 요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매일매일 이런 부분들만 다뤄줘도 99% 이상은 정상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웃풋 기대 효과가 굉장히 잘 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 때마다 커리큘럼별로 꼼꼼하게 또 진행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저희 교구제 노출해 주시고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제공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로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센터에는 일주일에 해주시면 좋고요.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직은 영유아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오감을 자극을 해서 그 감각적으로 체득을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구제 중심 교육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센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지만 가정에서는 이 교구제를 준비를 같이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노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전집류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마그네틱 교구라든지 보드게임이라든지 다양한 교구제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장난감처럼 놀이를 통해서 놀잇감처럼 놀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습적인 기능이 갖춰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센터에는 저희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주 1회 정도 오시면 30분 수업을 기준으로 두고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매 주차별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따라서 제공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운의 자극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오프 블렌딩 교육을 완벽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웃풋 효과도 잘 나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모국어 실력을 절대로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이제 대부분 학습식 영유를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5세는 파닉스를 배우고 6세 때는 두꺼운 챕터북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못 읽는 친구들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모국어가 기반이 되고 한글을 어느 정도 경험이 이루어졌을 때 영어에 더 풍성한 어휘라든지 발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언어 실력은 모국어를 우선으로 더 높여줘야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브레인나우는 한글을 우선적으로 모국어 베이스로 만들어주는 걸 가장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어를 균형적으로 받쳐주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글 떼기는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영유 가기 전에 아이가 읽기 독립을 하고 가게 되면 편안하고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먼저는 한글 같은 경우는 이 통문자를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이들이 노출이 되었었던 패턴 카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고양이, 눈, 돼지, 고, 오리, 잎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패턴 카드로 만났던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문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어내려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카드에 잎이라는 카드에 잎이라고 귀로도 들리지만 여기 보시면 일러스트가 또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잎이라는 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또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모든 카드에는 이렇게 TPR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리는 뒤뚱뒤뚱 오리처럼 걸어가요 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체놀이도 같이 해볼 수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한글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는 이렇게 통문자가 경험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한 글자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고노도로 모고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또 이 책은 보시면 2단계 책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마찬가지로 패턴 카드를 통해서 만났던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되고요. 고구마의 고 그리고 고추의 고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를 익히고 그 다음에 또 루루의 노 그리고 노래의 노를 또 찾아보면서 노를 익히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턴 카드와 함께 도마뱀의 도, 도토리의 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글을 익히기도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모든 생명체에는 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찍어보고 들으면서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도 있지만 또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까지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확대도 가능하지만 다양한 어휘를 또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언어치료 받는 친구들이 또 브레인나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언어치료센터에서만 경험했을 때 그 어휘하고 다르게 정말 다양한 어휘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풋의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인나우에 오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는데 정상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어휘를 또 경험을 하면서 노출하고 또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글 떼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으로 또 익혀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린의 저희가 기린의 기억은 기린의 기억, 그리고 낙타의 니은, 그리고 돼지의 디귿, 코알라의 리을,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을 아이들이 익힐 수 있게 되는데, 사생말에 어떻게 한글을 떼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한글 파닉스라는 특허 방법이 있어요. 소리 블렌딩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떼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재미있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소분리의 개념을 이해해서 한글을 떼는 건 이제 좌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5세 이후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5세 때도 어찌 보면 좀 빠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4세 한글을 떼낼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소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소리에 음가를 적용시켜서 소리 블렌딩으로 글을 떼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억에는 그라는 소리를 입히고 아는 이관의 아, 그래서 그와 아가 만나면 그 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이라는 또 미음이 더해지면 그 음이 만나서 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재밌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는 소리를 입혀서 이 소리 블렌딩을 통해서 한글을 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한글을 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소분리가 진행이 되는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이 방법이 아이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이전에 이 방법을 통해서 한글을 떼면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한글을 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브레인나우를 빠르게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더 빨리 또 한글을 뗄 수 있다 보니까 한글 떼기 맛집이라는 그런 별칭도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저희가 영어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1, 2로 나눠져 있는데, 스테이지 1의 경우는 저희가 영어 같은 경우는 영재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1, 2가백을 제외한 3가백부터 10가백까지의 가백 교부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공간지각력이라든지 입지사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켜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운의 다양한 부분들을 사용해 봐야지 그 구간이 확장이 되고 시냅스가 연결고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구제와 함께 저희가 이제 영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가배교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대칭이나 모양, 도형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뤄주기 때문에 나중에 5, 6세가 되면 아이들이 사고력 수학을 경험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 수학적인 부분이 또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사고력 베이스를 입체물, 구체물을 통해서 가져간 아이들은 나중에 사고력 수학을 경험할 때 훨씬 더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언어와 두뇌의 다른 발달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설계를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스테이지 1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스테이지 2에서는 저희가 영어 아웃풋에 본격적인 아웃풋 도출을 위한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책을 보시면 이렇게 Where are you? 아이들이 그 전에 익혔던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보시면 마미 패턴 카드에 있던 단어이고요. I cannot find my daddy. 전부 다 사이트 워즈에 있었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닉스의 원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눈에 익혔던 어휘들을 인식하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글 떼기 할 때 먼저는 길을 가면서 간판을 읽으면서 한글을 떼고 그 다음 자소 분리가 되는 그 시기에 이제 구조적인 개념을 터득하게 되면서 글을 떼게 됐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파닉스도 배우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행이 되면 영어를 훨씬 더 익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단계 같은 부분은 조금 더 길어져요. 들려드리면 이거는 바베큐라는 책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 카드와 사이트 워즈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문장이 익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장을 노래로 글로 읽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시면 아빠 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이언킹의 아빠 사자 그리고 엄마는 메리 포핀스의 여주인공이 직접 노래를 불러주셨고요. 아역 배우들 또한 마찬가지로 브로드웨이의 아역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편의 정말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모든 또 명칭마다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또 눈으로 익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요. 이 집게를 찍으면 텅이라는 이제 단어가 익히죠. 그런데 집게는 요리에 사용하는 집게도 있고 이렇게 불을 사용하는 집게도 있기 때문에 의료용 또 집게도 있기 때문에 다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책의 다양한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집게 하나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같이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가장 마지막 단계로 요 정도 책이에요. 보시면 이거는 보사노바 스타일의 또 음악 장르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의 전체 책에서는 그 다양한 음악을 아이들 음악 장르를 또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눈에 익혔던 단어들을 노래로 문장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인식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인풋을 많이 만들어주면 무슨 단어인지 그림을 보고 접하고 디테일하게 무슨 단어인지 인지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페퍼피그라든지 슈퍼심플송이라든지 아이들이 이런 책이나 영상물을 접했을 때도 알 수 있는 기본 어휘가 다양하고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리고 어휘도 풍성하게 이해하면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올 패턴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어들은 저희가 또 그 수업 시간 안에 선생님들이 직접 또 활동을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렵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5세 후반이나 6세에 들어가려고 하면 준비해야 되는 게 이 CVC 인지예요. 저희는 파닉스 캐릭터 사운드를 사용해서 음가를 아이들에게 익혀주는데 여기 보시면 알파벳에도 이렇게 소리를 입혔어요. C에는 크, A는 에, T에는 트. 그래서 크, 에, 트, 캣 이렇게 CVC가 인지가 되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면 CVC 인지가 가능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알파벳 사운드 몇 개와 함께 아이요 이 정도만 알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저희가 수업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영유 들어가기 전에 다루고 있으면서 저희가 숏바울, 롱바울 그리고 음가와 함께 파닉스는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사이트워즈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게임판이 있고 여기서 스패너를 돌려서 나온 숫자만큼 아이가 가면서 읽으면서 가보는 거예요. 근데 못 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찍으면서 듣고 또 따라 읽으면서 가보면서 사이트 월드 단어를 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선생님이랑 같이 게임을 통해서 또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로는 센텐스 빌딩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문장을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너를 돌려서 카드로 이제 아이들이 문장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훈련인데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스피킹 구조라든지 그리고 라이팅의 기초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게 한자인데요. 한자는 저희가 보드게임 교구와 함께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진행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나눠요. 말이 당근을 먹고 있어요. 말마예요. 닭이 알을 낳았네요. 날 생이에요. 시장시 안에 동서남북이 있어요. 문이에요. 마을 안에 의가 있어요. 농사 농이 있어요. 어려운 한자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걸 어렵게 보지 않거든요. 이미지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운의 우위에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의 위에 사고를 할 수 있는 요 시기에 이 부분들을 다뤄준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876급 그리고 기초부스 한자까지 해서 350개의 한자를 우리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고력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는 두뇌 트레이닝 활동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단순한 연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칭 이해라든지 조각 구성이라든지 관찰력 유추하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사고의 즐거움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캐릭터도 저희 브랜나우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익숙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고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끔 돕고 10가지 두뇌 트레이닝을 통해서 저희가 두뇌 트레이닝 활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장점은 이 명확한 아웃풋 도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한글, 한자 이걸 어느 정도 다 인지가 가능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저희가 진행하는 탑티어 코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모국어 사고력과 그 다음 영어 사고력 이 베이스를 같이 맞춰주시면서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가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 스테이지 1에서는 패턴 카드 300단어 그리고 도치 카드 220단어 그리고 가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파닉스는 알파벳 사운드 그리고 숏바울 롱바울 그 다음에 CVC 인지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스테이지 2에서는 앞에 기초로 경험했던 부분들을 이제 두고 저희가 스피킹, 리딩에 이제 몰입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글은 프로세스 아트, 그래서 미술 활동과 접목한 이제 문장 읽기가 가능해지고 한글 파닉스로 저희가 한글 떼기 활동이 들어가게 되고 한자는 876급 그리고 기초부스
해서 모국어 어휘 확장 훈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고력은 10가지 두뇌 트레이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두뇌의 균형적인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로드맵이 설계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브레인나우를 진입하실 때 처음 이제 교구제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구제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정에서 같이 교구제를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온오프로 아이들에게 그 두뇌 트레이닝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교구제는 지금 요 정도 진행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영어, 한글, 한자 다 포함한 금액으로 397만 원이에요. 혹시 그 삼성카드가 있으시면 24개월 무이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셔서 월 16만 원 정도 이제 되신다고 보시면 좋고요. 수업료는 저희가 월 18만 8천 원 1대1 수업 기준이고요. 3개월 단위 결제하면 56만 4천 원. 그래서 교구제와 수업료를 이제 봤을 때 월 35만 원 정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가능하시다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봐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간표가 그렇게 여유 있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시는 시간에 가능하실지 못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신 시간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희가 또 당일 등록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수업 시간 안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다뤄주시는 교구인데요. 이 국기 키트와 숫자 키트를 선물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 등록한 친구들에게 선물이 제공이 되는데 국기 키트 같은 경우는 36개월 이전에 경험을 해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자극에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 안에 다루고 있는 교수 자료법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국기는 이제 100개의 국가가 나와 있어서 100개의 국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숫자도 1부터 100까지 저희가 1부터 100까지 영어와 한글로 경험할 수 있는 숫자 카드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또 받으시고 또 이 분할펜까지 해서 당일 혜택으로는 저희가 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꼭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은 본사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수업에만 활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버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당일 등록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EPR을 본사에 등록을 해야지, ERP를 본사에 등록을 해야지만 또 당일 등록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셔서 수업료 먼저 결제하시고 그리고 아버님하고 상의한 후에 이제 교구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아버님이 힘들다 하시면 따로 시간 내주시면 제가 다시 아버님께도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만약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카드 취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